나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7일 정도 우주 공간에서 유영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눈의 압력이나 이런 것도 한 92%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인물 한 명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 꼽으시겠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스페이스X라고 해서 왕복해서 왔다 갔다 우주로 다녀올 수 있는 재활용 우주선을 만들어냈죠. 기존의 로켓처럼 발사체 일부를 던져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기술까지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듯이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정말 상업 우주 왕복 비행, 우주 관광 이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곧 되겠죠. 상업용 우주 비행이 이제 과연 활성화된다면 우주로 갈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지금 우주 비행사들은 과연 어떨까? 그 궁금하지 않나요? 항공기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마하 1.몇 이런 전투기가 급 선회 비행하고 이렇게 놀고 이럴 때 중력의 12배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중력 G라고 해갖고 보통 12G까지를 참아내는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훈련하다가 기절도 많이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회 비행을 막 급하게 하고 고속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도 어떤 혈액이 있잖아요. 혈액만 있는 게 아니라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와 척추에 있는 신경관 안에도 어떤 수액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일종의 무중력 상태처럼 이제 막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다리에 있어야 될 혈액이나 또는 꼬리뼈 쪽에 있어야 될 뇌척수액 같은 게 위로 올라와 버린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흐르게 되면 머리에 있어야 할 혈액이 다리 쪽으로 쫙 몰려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절하게 되겠죠. 근데 전투기 조종하다 갑자기 기절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되게 독특한 옷을 입죠. 전투기 조종할 때 입는 그 옷, 에어슈트 이런 게 다리 있는 데를 꽉 조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피들을 머리 쪽으로 늘 보낼 수 있게. 사실은 머리에 있는 피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거겠죠. 그래야 의식을 잃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전투기 조종사와 비슷한 옷을 지금 우주 비행사들도 당연히 입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용화될 그런 우주 비행선에서는 느낌적으로 보면 뭔가 저 멀리 외계 행성에서 지구와 달을 바라보면서 이브닝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샴페인 마시는 이런 영상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 물 마실 때도 빨대로 정확하게 먹지 않으면 물방울이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눈에도 일어날 거예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을 우주비행사로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주여행을 시키고 돌아왔더니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뇌 척수액 같은 게 물이지만 무중력이 되니까 떠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개골, 이 뼈가 이제 딱 싸고 있으니까 이 안에 물이 차올라오게 되면 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 앞쪽에 있는 눈, 시신경 쪽을 또 누르게 돼요. 뇌 안쪽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와서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시신경이 붓게 되겠죠. 시신경이 부으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안구 자체도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는 또 이렇게 얼굴 뼈들이 있으니까 얘가 좀 납작해지겠죠. 안구가 납작해지고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원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를 잘 못 보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진단을 빨리 하려면 눈 속을 들여다보고 신경이 부었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건강체이고 우주에서 막 몇 년씩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귀하고 나면 되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7일 정도 우주 공간에서 유영
조정을 하고 뭐 이랬을 경우에 눈의 압력이나 이런 것도 한 92%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에 갔다 오게 되면 또는 우주 공간에서는 시신경 유두부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붓는 시신경 유두부종과 그 다음에 안구가 짧아지면서 생기는 원시, 근거리 시력이 확 떨어지는 현상, 시야가 좁아지고 색감을 잘 못 보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우주 공간과 연관된 시력 장애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른대요. 어쨌건 우주 공간에서는 분명히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상당한 정도의 정밀한 검사를 해서 시신경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만 처음에 상업 우주 비행을 관광을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실 때 보면 안과 검사가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뭐 바람 나오는 거 한번 푹 하고 풍선 보는 거 하고 사실 눈 속 사진 찍고 별거 없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우주비행은 어려울 거고요. 우주비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뇌 척수액의 압력부터 뭐 별의별난 검사를 다 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몸의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뭐 운동이든 뭐든 훈련을 받으셔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의 잡지식에 대한 관심으로 한번 찍어본 건데요. 잡학지식을 자꾸 설명드리냐면 사실에 기초해서 정보 전달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몸에 대한 거, 우리 생활 속에서 시력과 관련된 거, 요 정도까지만 저는 꾸준하게 좀 새로운 소재를 다뤄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여행과 관련된 시력 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봤습니다. 뭐 재밌으셨다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